내가 사귀던 사람과 다투었어요. 다투어갖고 삐쳐갖고 전화가 안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전화를 할까? 또 이제 한번 우리가 추리를 해봐요. 대인관계를 논하는 것이니까 목소리가 좋은 것이라든가 말 잘하는 것과는 좀 다른 의미예요. 그러면 사람들과 이 대화가 잘 통하고 또 설득력이 있으려면, 혹은 브리핑을 잘 하려면 식신이나 상관이 정관과 살, 그러니까 식신은 정관, 상관은 편관과 합을 해야 설득력이 있어요. 흔히 이걸 이제 영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거는 물건이나 어떤 그 제품을 소개를 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차원이에요. 약간 다른 차원이죠.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보다는 먼저 이렇게 물건을 소개를 잘 하려면 식상생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식신이나 상관이 가서 관사를 만나느냐, 식신이 상관이 가서 재성을 만나느냐에 따라서 물건을 잘 팔는 사람인가, 그러면 영업을 잘 하는 사람인가, 차이가 있겠죠. 물건 잘 파는 것과 영업을 잘하는 것과 같은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달라요. 설명을 잘해서 영업 실적을 올리는 것은 식상이 관살과 합을 하는 거래적 요소이고요. 식상이 재성을 만나서 생재를 하는 것은 상품을 파는 약간 판매적 요소가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내 말이 상대와 통한다라고 하는 것은 식상과 관살이 합을 하는 거고요. 식신이나 상관이 생재인데, 만약에 이제 이것은 물건을 판매하는 거예요. 상품을 판매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말을 잘 안 믿어주는 게 있죠. 물건이 잘 안 팔리는 게 있어요. 이런 것들은 이제 식상이 관살과 합이 잘 안 되고, 또 식신 생재도 안 돼야 돼요. 식신 상관이 생재가 안 돼야 돼요. 그러면 내 말이 잘 먹혀 들어가지 않아요, 상대에게.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상대가 내 말을 잘 들어주도록 설득을 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내가 말을 잘해갖고 상대를 설득시키는 방법이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상대의 말을 내가 잘 들어주는 것도 하나의 설득력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어떤 사람이 더 좋을까요? 상대의 말을 잘 들어주는 사람이 좋을까요? 아니면 내가 말을 잘해서 상대를 설득시키는 것이 영업을 잘하는 걸까요? 생각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상대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에요. 그러니까 상담자로서 내가 말을 잘 해갖고 그 사람을 설득시키는 것이 가장 좋은 상담자가 아니고요. 그 사람 말을 잘 들어주는 것이 가장 현명한 상담 방법이라는 뜻이죠. 그렇게 되려면 사주가 관인상생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인성이 관성으로 왕해야 된다. 인성이 관의 생을 받아서 왕해야 된다, 이 뜻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또 조금 구분을 한다면은, 좋은 말만 잘 들어주는 관인상생,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리고 나쁜 말도 잘 들어주는 살인상생, 뭐 이렇게 나누기도 해요. 그리고 인성과 식상이 서로 싸우면, 즉 말해서 인성이 식상을 상극하면, 설득도 시키지 못하면서 상대의 말을 잘 듣지도 않는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는 이제 영업이나 판매와는 거리가 없어요. 의사 전달 요건이라고 하는 상대 의사가 나에게 전달이 되었거나 내 의사가 상대에게 전달되는 것을 우리는 소통이라고 말을 하죠. 그럼 이 소통에는 말로서 하는 소통도 있고 글로서 하는 소통도 있겠지만, 일단은 소통에서 대인관계에서 먼저 이 목소리가 좋다고 영업을 잘하는 것이고 말을 잘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남의 말을 귀담아 안 듣는 사람은 또 역시 영업력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럼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은 제극인이 된 사람이에요. 그러면 제극인이 되면은 열심히 내 말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말하면서 막 싸우는 사람들이 제극인이에요. 관인상생을 하지 못하게 해요. 이런 사람들하고 대화를 하면요, 장유유서 따지고요, 성격을 따지고 막 이러니까 소위 꼰대 정신이 아주 강하죠. 그래서 대화가 잘 안 돼요. 그럼 거꾸로 내 말이 상대에게 전달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도식과 상진이라고 하죠. 만약에 상관생제를 하는 것을 정인이 와서 상진을 하면은, 그러니까 정인이 상관을 상극을 하면 흥정이 잘 안 되니까 판매는 제로예요. 빵점이에요. 그리고 편인이 와서 식신을 상극하면은 도식이라 하죠. 이거를 도식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내 능력을 어디에 팔기 위해서, 즉 취업을 하려고 해도 취업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도식이라든가 상진이 되면은 식상의 관살로다가 합을 하려고 해도 성사가 잘 안 되고요. 재성이 와서 식상생재를 하려고 해도 잘 안 돼요. 그러면 이런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재성이 들어와서 인성을 제하게 되면 손님이 원하는 물건만 주문받아서 판매하다예요. 아니 선생님, 아까는 제극인이 되면 말이 안 통한다고 했잖아요. 그 제극인과 이 식상이 도식을 맞아서 왕한 인성을 재성이 와서 상극해주는, 그러니까 재화해주는 제극인은 다른 의미예요. 이렇게 재성이 왕한 인성을, 식신이나 상관을 도식이나 상진시키는 인성을 와서 제극인을 해주면은 식상이 다시 살아나죠. 인성에게 억눌려 있던 식상이 다시 살아나니까, 이 식상이 살아나서 다시 식상생제를 하면은 이제 다시 이제 상품을 판매를 하게 되는데, 만들어져 있는 상품을 판매하는 게 아니라 주문 상품만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제품이라든가 있는 상품을 파는 게 아니고, 소비자들이 와서, 고객이 와서 요러요러한 상품을 주세요라고 해요. 그러니까 주문 판매예요. 주문 판매.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 양복점을 하게 되면은 지금처럼 기성복, 양복이 잘 없던 시절이었죠. 거기가 다 이렇게 재단을 해서 이렇게 맞춰줬잖아요. 구두도 그렇고 거기가 다 이렇게 맞춤식, 주문식이었었어요. 요런 이제 판매 방법이 도식이 되거나 상진이 된 케이스에 재성이 와서 인성을 상극해서 제극인을 하면은, 이때는 제극인이라기보다가 재성이 인성을 제화한다 그래요. 그래서 제화를 하니까 식신상관이 살아나서 다시 재성을 생하는 케이스가 되죠. 그래서 재성이라고 하는 고객이 와서 주문을 하니까 그 주문한 것을 판매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서 이제 흥미로운 거는
또 뭐가 있냐 그러면 식신정관, 식정관 합의되죠. 식정관 합의되면 주로 이제 거래를 하잖아요. 거래. 판매와 거래를 조금 구분해서 생각을 하시기 바랍니다. 대개 식정관은 정찰가로 거래를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상관과 편관이 합을되어 있으면 권장 소비자가로 거래한다. 그리고 식상에서 생제를 하죠. 그러니까 식신이 생제를 한다 그러면 정찰가로 판매를 하는 거고요. 상관이 생제를 한다 그러면 이것도 소비자 권장가로 판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제는 물건을 판매하는 거고요. 식상이나 관살이 식상이나 상관이 관살을 만나는 것은 거래를 하는 거예요. 거래. 물건을 주문받아서 납품을 한다든가 이런 거 있죠. 식신생제는 물건을 여기 있는 거 이렇게 파는 거예요. 매장을 차려놓고 그 매장에서 물건을 파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이해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만약에 도식이나 상진이 되면, 도식이나 상진이 뭐라 그랬죠? 인성이 왕해서 식신이나 상관을 상극하게 되면 영업도 안 되고 물건도 안 팔려요. 그때 이제 재성이 와서 재극인한다. 그래서 상관이 살아난다. 그러면 주문 판매함이 맞춤집과 같다. 요거를 이제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식정관이나 상관 편관을 하는 식상을 인성이 상극하는 경우가 있죠. 내가 식신과 정관이 합을 하고 있고 상관과 편관이 합을 하고 있는데 인성이 와서 상극을 하면은 또다시 도식이나 상진이 되니까 거래가 깨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관살이 주문하는 대로 식상이 맞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식정관이나 상관 편관에서 관살은 주문자가 되고요. 식신이나 상관은 물건이나 내 능력을 납품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상진이 되거나 도식이 되었으니까 관살이 주문하는 대로 맞추지를 못하는 거죠. 요때도 이제 재성이 와가지고 인성을 재화해서 재극인을 한다 그러면 식상이 살아나요. 식상이 살아나서 식정관을 하거나 상관 편관을 하게 되면은 아까 식신생계에서는 뭐 주문 판매라고 그랬죠? 요거는 연구 제품이라고 그래요. 연구 제품. 요건 주문 생산이 아니에요. 헷갈리시면 안 돼요. 요거는 연구 제품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식상과 관살이 있으면 이 식상이 재성으로 가느냐 관살로 가느냐를 잘 보셔야 돼요. 그 사주 구성이 식신생제형이냐 식정관이나 상관 편관형이냐를 구분을 하셔서 요거를 판단을 하셔야 돼요. 아셨죠? 그리고 또 이제 식신과 상관 그리고 이제 관살이 있으면 대개 식상이 부인이고요. 식신상관이 부인이고 관살이 남편이에요. 남자거나 남편이 되는데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이는 것과 부인인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움직이는 차이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만약에 도식이나 상진이 되었다면 식정관이나 상관 편관이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남편이 원하는 대로 여자인 내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이때 재성이 이제 와가지고 인성을 재화해서 다시 재극인을 해서 식상이 살아난다 그러면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남편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여요. 그러니까 식정관이나 상관 편관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남편이 원하는 대로 내가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안 움직인다는 뜻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남편이 움직이는 스타일도 아니죠.
물론 이런 거는 공부나 강의를 통해서 알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 삶을 통해서 이런 거를 체득해 나가야 돼요. 이런 걸 이제 궁합에도 적용하고 대인관계에도 적용하고 해야 되는데 이런 이론만 가지고 배우기는 조금 이해가 가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지금 말한 거를 한번 응용 한번 해볼까요? 만약에 내 사주가 식신정관형인데 만약에 오늘 일진이 편인일이라면 내 사주는 식신이 편인에게 도식을 맞아서 영업을 나가는데 말이 잘 안 통하는 거예요. 남자를 만났는데 대화가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런 날 막 말을 다 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재성이 오는 날, 그렇죠? 재성이 와서 인성을 상극해 주는 날 와야, 그런 날이 와야 말이 통해요. 그러면 그런 날은 이제 그 사람이 상대가 와서 먼저 말을 걸 것이겠죠. 또 만약에 내가 사귀던 사람과 다투었어요. 다투어갖고 삐쳐갖고 전화가 안 온다. 그러면 그 사람이 언제 전화를 할까? 또 이제 한번 우리가 추리를 해봐요. 그러니까 관살이 주문하는 시간이 있고요. 식상이 납품하는 시간이 있죠. 그러면 재극인을 해서 식정관이 살아나면 주문을 받는 날이에요. 식신이 주문을 받는 것이고 관살은 주문을 하는 것이죠. 관살날은 내가 주문을 받는 날이고요. 식신이나 상관날은 내가 주문을 받는 날이죠. 그리고 주문을 하는 것과 받는 것이 달라요. 그러니까 전화가 오는 것과 내가 달려가는 것이 다르다는 뜻이죠. 이런 것들을 이제 모두 연결해서 응용해서 사용해야 돼요. 또 이제 식정관이 합의되어 있는데 내가 부인인데 아들을 낳으려고 해요. 그런데 남편을 닮은 자식을 낳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될까? 이런 것도 이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관인 남편의 주문에 맞춰야 되니까 당연히 정관날을 맞추어서 잉태를 하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음간은 식정관이 안 되니까 무조건 상관, 편관일로 맞추시면 돼요. 그리고 제극인에 의해서 식신이나 상관이 생재가 되면 주문생선이라고 했죠. 이런 것도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되죠. 편재운이 왔다 그러면 식신생재고요. 정재운이 왔다 그러면 상관생재가 살아나는 거예요. 원래 이렇게 제극인이라고 하는 뜻은 재성은 관을 뒤에서 보좌해주는 백성이고 상인들이고 그래요. 연예인이라면 팬들이고 내가 정치하는 사람이라면 뒤에서 나의 지지자들이고 유권자들이에요.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의 모양을 보고 인성이 깨닫다. 그러니까 재성이라고 하는 사회 구성에 맞춘 시장 논리를 받아들여서 인성인 내 주장을 깨우치다가 제극인이에요. 그래서 식상이 살아난다 그러면 재성이 원하는 대로, 그러니까 내 팬들이, 내 지지자들이 원하는 대로 내가 행동을 한다라는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상이 살아나면은 가격 적응력이 제일 높은 것이 제극인이죠. 그리고 이제 관인상생이나 살인상생이 안 되면은
관인상생, 살인상생이 안 되는 사주가 있잖아요. 그러면 남의 말을 안 들어요. 남의 말을 가장 안 듣고 뺀질거리는 사람들이 관인상생 안 된 사람들. 왜 그러냐 그러면 인성의 일관을 생하지 않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사람 속 터지게 만드는 사람은 식상생제도 안 되고 관인상생도 안 되고 도식과 상진이 된 사람들. 그러면 남의 말을 듣지도 않고 자기가 말을 하지도 않는 완전 고집불통이죠. 절대 이 사람은 고쳐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대인관계가 가장 힘든 것이 이 도식과 상진된 자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이렇게 모처럼 유튜버님들, 제 구독자님들을 위한 강의를 하게 되었네요. 내일은 또 아침에 서울로 강의를 하러 가야 되고요. 제가 역진행 학습이라고 해서 처음 시도하는 기존에 있던 강의 방식의 틀을 깨고 새롭게 이제 새로운 방식으로 강의를 하는 시도를 고정관념을 깬다는 게 참 어려워요. 사람들은 당연히 강의라는 것은 전달할 사람이 전달하고 전달받는 사람이 전달받아서 그것을 이해하는데 활용하는 데 문제가 있어요. 3년, 5년을 들어도 이거를 막상 사주를 써놓으면은 어떻게 봐야 될지를 모르는 게 문제더라고요. 이게 뭐 때문에 이런가 고민을 해봤는데 이거는 강의 방법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새롭게 시도를 해봤습니다.